그랑콜레오스입니다. 그랑콜레오스. 무려 XM3로부터 4년 만에 신차인데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하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댓글에 어떤 얘기 달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차량 계약 대수가 무려 13,000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은 계약 대수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계약이 됐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오늘은 여러 가지 논란들 다 제껴두고 그냥 이 차량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차량일지 한번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승한 차량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모델이고요, 중간급 트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차량이 에스프리 알핀, 그랑콜레오스의 최상위급 트림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들의 트림을 나눌 때 편의사양, 옵션들을 가지고 보통 나누게 되는데 에스프리 알핀은 살짝 느낌이 달라요. 르노의 스포츠 디비전이자 르노의 스포츠 브랜드가 바로 알핀이라는 브랜드잖아요. 고성능 브랜드의 특색을 담은 외관 디자인, 그 다음에 내장, 인테리어, 소재 이런 것들만 다르고요. 편의 사양은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승 차량 중에는 이런 중간급 트림들도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보시게 되면은 이쪽 가니시 끝에 보면은 살짝 푸른 느낌 있는 거, 알핀 브랜드의 브랜드 컬러가 블루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가니시 끝에 푸른색이 있고 여기는 그냥 블랙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릴 보면은 빨간색, 하얀색, 푸른색 해서 프랑스의 국기 색깔을 형상화한 디자인,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실내 소재도 약간씩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악센트 싫어, 그런데 편의 사양은 풍부하게 갖추고 싶어 하면은 이 중간급 트림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시승할 모델은요, 1.5L E-TEC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모델 과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PD입니다. 그랑콜레오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4기통 1.5L 엔진에 그 르노가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있죠, E-TEC. E-TEC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기 모터가 2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동형 전기 모터가 있고요, 시동을 걸 때 쓰는 전기 모터가 별도로 있어요. 이 세그먼트에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강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소렌토 산타페잖아요.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그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전기 모터의 출력이 좀 큰 편입니다. 구동형 전기 모터, 이게 100kW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동 거는 거, 그게 전기 모터가 60kW의 출력을 갖고 있어요. 그냥 엔진만 놓고 봤을 때 출력은 144마력인데 합산 출력이 240마력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 전기 모터의 파워도 강하지만은 전체적인 시스템 종합 출력을 놓고 봤을 때에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 모델들이 다들 배기량이 비슷하잖아요. 소렌토를 탔을 때 전기 모터의 출력을 조금만 키우면은 지금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사라질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쪽에 가까운 형태의 모델이긴 합니다.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E-TEC라고 하잖아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변속은 4단만 되고요, 전기 모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출력을 내주고 그러는 느낌의 세팅이거든요. 이 차는 4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리적인 변속은 딱 3단 안에서 끝난다고 해요. 3단으로밖에 안 쪼개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RPM 게이지도 스포츠 모드로 두지 않는 한 보이지가 않아요. 우선은 파워트레인의 성능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차량을 탔을 때 느껴지는 첫인상이죠. 이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NVH가 미쳤어요. 엔진만 놓고 봤을 때에는 4기통 1.5L의 과급 엔진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들려와야 되는 그런 엔진의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게다가 얘는 3단밖에 안 쓴대잖아요. 지금 전기 모터만 가지고 주행하는 것 같거든요. RPM 게이지가 없으니까 이것만 갖고 일단 추측을 해야 돼요. 지금 엔진이 살짝 개입한 것 같거든요. 천천히 달리고 있어도 에어컨을 틀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엔진이 개입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지금 방금 전에 엔진 들어왔던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엔진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살짝의 소음이 사라졌어요. 지금 또 엔진 들어왔어요. 이게 긴가민가 하다는 건 뭐냐면요, 엔진의 소리가 실내로 유입되는 거를 미친 듯이 틀어막았다는 거거든요. 엔진의 소리뿐만 아니죠, 엔진이 켜지면은 당연스럽게 진동이 같이 유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동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크게 안 느껴져요. 심지어 이 차량 보스 오디오 옵션으로 선택하면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들어가거든요. 아까 전에 차량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실 때도 NVH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NVH와 더불어서요, 승차감, 물론 지금 저속에서의 승차감만 느꼈을 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과속방지 턱 부드러워요.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서 과속방지 턱을 지났을 때는 후륜 쪽 서스펜션이 조금은 출렁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승차감적인 세팅은 컴포트함에 일단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차 추월해 가지고요, 잠깐만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가속 페달 꾹. 아하, 꺾으면은 곧은 직선 도로가 나올 거예요. 저 여기에서 가속 페달 한번 끝까지 밟아 보겠습니다. 가속 페달 꾹. 이런 느낌. 100kW의 전기 모터가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기 모터가 초기 출력 단계에서 되게 많이 붙어서 도와주는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주행을 하다가 가속 페달을 꾹 하고 밟았잖아요. 가속력이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좀 답답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얘가 3단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6단이 됐든 8단이 됐든 이렇게 다단화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가속 페달을 꾹 하고 밟으면은 바로 기어 단수가 내려가면서 RPM 확 높이면서 쫙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3단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빡 하고 때려 밟아도 RPM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껴지기에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시속 50km 정도의 이런 순간에서는 전기 모터가 서포트를 해줄 때 약간은 조금 치고 나가준다라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확실히 전기 모터가 크게 도움이 되는데 고속의 영역으로 가면은 막 그렇게까지 도와주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즐기고 장거리 주행이 많고 그랬을 때 이 파워트레인 세팅 자체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세팅이긴 한데, 그보다는 도심 생활을 좀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탔을 때 이 차의 파워트레인 세팅이 크게 아쉽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마 안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회생제동을 갖추고 있거든요. 현대기아나 뭐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어 노브 쪽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면은 회생제동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고요, 왼쪽으로 밀면은 회생제동의 강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회생제동을 가장 약하게 설정해 놓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는요, 사실상 회생제동이 작동한다는 느낌까지 들진 않아요. 회생제동을 가장 강하게 세팅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요, 이때는 확연하게 회생제동이 작동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략적인 강도는 뭐 아이오닉 5라든가 EV6라든가 이런 차량들의 회생제동 레벨 1에서 2 사이 정도의 느낌? 고전압 배터리가 1.6kWh대의 것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회생제동을 내가 만약에 가장 강하게 물려놓고 평소에 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배터리의 효율성 자체는 상당히 잘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했을 때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밑에 조그만하게 뜨는 거, 이거 RPM 게이지입니다. 시동이 꺼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가속 페달 꾹.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해서 뭐 더 경쾌하게 나가거나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건 있네요. 스포츠 모드에다가 두니까 가속 페달에다가 발을 조금만 얹어도 좀 예민하게 치고 나가려는 성향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거를 계속해서 꾹 하고 들여 밟았을 때 그만큼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초반 가속력 자체를 조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능력 자체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능력 자체도 전기 모터의 힘을 조금 크게 빌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스티어링 휠의 느낌 자체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상당히 묵직해졌거든요. 어느 정도 타각 이상으로 돌아갔을 때, 심지어 한 이 정도 돌릴 때도 제법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건 없는데, 스티어링 휠의 감각 자체는 이 스포츠와 컴포트 모드에서 상당히 좀 크게 차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국도긴 국도인데요. 여기에서 에이다스 테스트를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랑콜레오스에 와서 좀 르노 코리아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전 트림에 레벨 2 단계의 에이다스를 다 기본 적용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본 적용한 것의 성능이 어떤 것인가, 일단 이거 한번 느껴봐야 되겠죠. 현재 제한 속도인 70km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해놨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차선 중앙 유지 장치까지 같이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얘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서 가는 거 같냐? 왼쪽 코너는 차선 중앙을 잘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구분 길에서 아까 전에 살짝 오른쪽에 치우쳐서 가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또 중앙을 나름 잘 잡는 것 같네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지금 경고를 띄워주고 있는데요. 정전식 안 들어갔고 토크 감응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에 저보다 조금 느린 트럭이 있는데요. 네, 앞 차량에 맞춰서 제동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요. 내가 여기서 추월을 한다고 가정해보면은 앞에 사물이 아예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는 형태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감속 능력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제가 아까 전에 조금 망설여졌던 부분이, 감속을 할 때 1에서 10부터 스무스하게 밟는다는 느낌보다는 갑자기 1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5로 갔다가 이렇게 약간 좀 툭툭 짧게 끊어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지금 다시 이렇게 전방 차량에 맞춰서 제동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는 크게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정도의 에이다스 성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에이다스가 활성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활성화되는 기준이 제가 그 전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했을 때 맞춰놓은 제한속도 기준이거든요. 이전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는 시속 80km 제한도로에서 켰어. 내가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하는 거는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제한을 걸려고 해. 100km로 주행 중이다가도 80km로 맞춰서 빡하고 감속을 해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최초에 활성화할 때 좀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로직의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까지 한 그래도 30km 이상 주행을 했거든요. 차량의 성향 자체가 컴포트에 가까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하체 세팅의 느낌? 대략적으로라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와인딩 같은 곳을 좀 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호대기 같은 걸 받아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이랬을 때 노즈 다이브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칭이 그것에 비해서는 방금 전에 조금 높은 속도로 와인딩을 돌아봤을 때, 어쨌든 작은 크기의 SUV는 아니잖아요. 큰 사이즈의 SUV를 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한 체급 작은 크기의 SUV를 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것에 따라서 차량의 거동 자체가 생각보다는 되게 즉각적으로 따라오는 편입니다. 약간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틀었을 때 느낌이, 피칭은 조금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롤은 그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국적이 애매하죠. 예. 회사는 프랑스 회사인데 차체 원본은 중국차고 제조는 한국에서 하고, 출신 성분이 되게 오묘한 차량인데 브랜드만 놓고 봤을 때 르노잖아요. 르노 프랑스 차거든요. 프랑스 차들이 뭔가 좀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코너링 돌아보면 좀 잘 먹는 느낌? 특히 르노 같은 경우에는 F1도 나갔었고 알핀으로 옛날에 뭐 WRC도 뭐 한때 씹어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던 모터스포츠에 있어서 정통스러운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여태까지 그냥 편안하게 주행했을 때 느꼈던 이 차량의 거동에 비해서는 조금 잘 움직여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놀랍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봤자 파워트레인이 안 받쳐줘요. 빠르게 치고 나가고 그러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포티한 성향은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시고 주행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요즘에 보스 오디오가 물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이 차 보스 오디오 세팅이 제가 아까 전에 얼핏 들었을 때, 심지어 라디오로 들었을 때 음질이 꽤 나쁘지 않았어요. 키맵하고 누구 오토가 들어가면서 볼보의 차량들처럼 음성 인식으로 아리아 이렇게 해서 뭔가 앱을 작동시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아리아 하니까 바로 반응하죠. 잠깐 꺼져. 음악 한 번만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See us in the hallway, 거지 기자 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1, 2, countdown. 오디오 괜찮아요. 제법 나쁘지 않습니다. 이 퀄라이저 세팅까지 만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오디오 취향대로 맞추진 않았는데 보스가 그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가요 같은 것들, 팝 같은 것들, 베이스 강하고 비트 좀 강하게 울려줄 수 있는 그런 오디오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세팅?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살리거든요. 역시나 처음에 들렸었던 그 원몰 타임 초반에 피아노 전주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울림 같은 건 약한 부분은 있는데 가요는 솔찬히 제법 잘 살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시승 행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승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무려 한 100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일반적인 시승 행사에 비하면 주행 거리가 조금 긴 편이긴 합니다. 100km 정도를 주행하면서 느낀 건요, 제법 영리한 세팅을 했어요. 이 세그먼트의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SUV를 딱 꽉 잡고 있는 데는 현대기아잖아요. 정확하게 그들의 성향과는 반대 급부의 성향으로 세팅을 한 게 느껴지거든요. 하체 세팅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부드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타면서 아쉬움으로 조금 지적했던 것들, 전기 모터의 출력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반영이 되어 있고, 어쨌든 비슷한 사양의 현대기아의 동급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메리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르노코리아가 되게 머리를 싸매고 심혈을 기울인 게 눈에 보이는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XM3 하이브리드 때와 조금 비슷하거든요. 아르카나는 4단 자동 변속이죠. 얘는 3단 자동 변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단에서 커버하는 영역 자체가 좀 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파워트레인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속 상황에서 가속력을 원할 때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내 상황, 저속 상황에서 가속력을 원할 때는 전기 모터의 개입으로 되게 즉각적이고 빠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거리 주행보다는 조금 시내 주행 위주의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을 구매하시면 되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원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잘 맞는 차량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세그먼트에 또 다른 하이브리드 SUV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거는 반가운 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이게 좀 마무리가 잘 돼야지, 차만 놓고 봤을 때는 현대기아의 그 느낌과는 사뭇 많이 다른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TP였습니다. 감사합니다.